요즘 스컬트라 좀 환자분들 좀 많이 오시나요? 그럼요. 요새 콜라겐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셔가지고 스컬트라 시술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일단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진피층, 우리 이제 피부에 탄력을 구성하는 진피층이 있거든요. 그 진피층의 콜라겐 형성을 좀 촉진시켜주는 시술이에요. 콜라겐이 많이 형성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돼지 껍데기처럼 피부가 두툼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피부가 구성이 되면은 모공이나 그리고 잔주름 그리고 탄력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얇고 그리고 내가 뭐 쭈글쭈글한 잔주름들이 많다 하는 분들이 하시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타입 1 콜라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입 1 콜라겐을 이제 증식을 시키기 때문에 톤업 효과에도 도움이 돼요. 아기들이 보면은 1살배기, 2살배기 아기들 보면 너무 피부가 뽀얗고 그리고 하얗잖아요. 사실 하얗다기보다 약간 맑잖아요.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타입 1 콜라겐들인데 우리가 노화가 될수록 이제 아무래도 피부 톤이 어두워지고 다크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타입 1 콜라겐을 증식시키는 스컬트라 시술을 했을 때 얼굴 전체적으로 피부 톤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요. 발표 자료나 논문 자료에 따르면은 주베르폴름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입자들이 있어요. 그 입자들이 둥글둥글해요. 그러니까 주입했을 때 둘 다 자가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켜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형성하지만 이 주베르폴름은 둥근 입자이기 때문에 그 주변부에 자연스럽게 볼륨을 형성하고 스컬트라는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볼륨을 형성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볼륨아이징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이 스컬트라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 다 결국은 주베르폴륨 스컬트라는 시술자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주베르폴륨도 잘못 시술하면 결절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어떤 퍼지는 습성을 잘 이용해서 시술을 하느냐,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스컬트라도 역시 아까 입자가 스피어 타입, 좀 날카롭기 때문에 원하는 부위만 볼륨을 넣어줄 수 있는데 그것도 잘 디자인해서 시술하는 게 중요하죠. 일단 쌤의 첫 번째는 눈밑. 눈밑을 굉장히 이제 고민하는 여성분들이 많고 꺼지거나 다크서클, 눈밑 지방 재배치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일단 눈밑에 굉장히 스컬트라가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필러가 좀 싫으시고 필러의 어떤 혈관 부작용이나 이런 게 싫으신 분들에게는 스컬트라 시술을 가장 추천드리고 왜냐하면은 이 눈밑은 굉장히 생각보다 층이 이제 복잡하거든요. 근육 그리고 지방층 그리고 진피층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시술이 필요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필러로만 했었는데 필러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이제 시간 지나면 얘들이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재시술을 하다 보면은 시술하는 과정도 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스컬트라는 한번 시술하면은 보통 2년까지 유지가 확 되고 그리고 내 자가 콜라겐이 형성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잔주름이나 이런 어떤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눈밑 꺼짐이나 다크서클 약간 눈 쪽에 좀 이슈가 있는 분들은 스컬트를 강력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옆볼이나 이 관자 쪽이 꺼진 분들이 있어요. 40대 분들이 이제 관자가 이제 꺼지고 하는 거를 좀 고민하시는데 이 관자에 볼륨 넣어줘 이렇게 눈이 트이는 효과와 함께 얼굴 전체적으로 팽팽해지게 리프팅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밑이랑 옆볼 꺼진 분들, 특히 옆볼에도 이 볼륨이 들어가면은 텐트 효과 때문에 이렇게 리프팅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자나 옆볼 꺼지신 분들에게 스컬트라 시술을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리쥬란이나 이런 것처럼 엄청 아프다 이게 아니고 부위별로 이제 통증 정도가 다른데 제일 아픈 곳이 옆볼. 왜냐면 옆볼은 일단 연부 조직들이 많아서 캐뉼라라고 끝이 뭉툭한 관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데 옆볼을 우리가 박리할 때 아파요. 근데 이거는 필러도 아프고 다 아파요. 어쩔 수 없어. 눈밑이나 관자 이런 데는 그 다른 곳은 그렇게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스컬트라 시술을 할 때 리도카인이라는 이제 마취 약물을 같이 믹스해서 이제 시술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통증이 덜하다라고 표현하시는 편이죠.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기다리시는 거죠. 보통 개개인 차는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뭐 식염수라든지 스컬트라 약물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히알루론산도 같이 넣어서 시술을 해드리고 있는데 처음 한 일주일 정도는 볼륨도 괜찮게 차고 이제 붓기도 빠지니까 괜찮네 한데 그래도 갑자기 2주차 지나면은 꺼져요. 뭐야 꺼졌네 하다가 이제 30차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보통 콜라겐이 올라오는 기간은 우리 피부 실제로 뭐 재생 기간, 우리 상처 나고 한 2, 3주 지나면 재생되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 번 시술로도 보통 한 1년에서 2년까지 개개인 차는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데 왜냐면 사람마다 콜라겐 형성 능력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오래 가신 분들 진짜 2년까지 가요. 1년에서 2년까지. 필러처럼 볼륨감이 확 나오진 않겠죠. 왜냐면 필러 넣으면 바로 빵빵해지는데 이 스컬트라는 자가 콜라겐 증식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필러처럼 어느 정도 볼륨감을 더 확실히 느끼시려면은 한 3회 정도 반복 시술을 해주시면은 그 상태 볼륨이 한 2년 정도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한 병이나 두 병을 하시고 나서 내가 원하는 볼륨 어느 정도 형성됐어 그러면 멈추셨다가 2, 3개월 뒤에 한 번 더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절이 생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물 반응으로 인한 유가종 반응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콜라겐 형성하지만 그 콜라겐 형성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해지다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콩알처럼 만져질 수가 있어요, 피부 안에서. 아니면 겉으로 비치는 게 그게 최악의 경우인데, 보통 많이 결절이 형성되는 게 바로 눈밑이에요. 눈밑에 결절이 많이 형성되는 이유가 피부가 얇기도 하고 거기에 이게 얕게 주입이 됐을 때 보통 결절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뭉쳤을 때 약물이 스커트랑 약물이 뭉쳤을 때 생기게 되는데, 저희 보는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수화 과정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보는에서 결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시술하시는 게 좋고요. 결절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베르 볼륨이 가장 결절이 많이 나와요. 이 둥근 입자 때문에 그 공정 과정에서 다소 이제 결절이 있다는 이슈들이 은근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주베르 볼륨 눈밑은 하지 않고, 하지만 스컬트라는 눈밑을 해도 결절이 안 생기기 때문에 눈밑은 무조건 스컬트라로 꺼지면 시술하고 있고, 레디어스도 역시 눈밑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레디어스는 주로 팔자나 옆볼, 이 하관 꺼진 데 위주로 시술해드리고, 스컬트라만 유일하게 결절이 없기 때문에 눈밑을 시술해도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스컬트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디자인을 꼼꼼하게 해야 되고 녹일 수가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녹여지죠. 왜냐면 이것도 결국 내 콜라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노화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증식되고 태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디자인을 해서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조심해야 돼요. 과음이나 사우나, 그러니까 몸의 온도를 심부 온도를 40도 이상 올리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결국 콜라겐이라는 게 형성될 때, 특히 PLL 그 입자도 사실 열에 약하거든요. 몸 온도를 너무 과하게 올리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이 술이나 커피 이런 거를 좀 저는 많이 드시지 말라고. 왜냐면은 이게 몸 필러처럼 그 물질을 넣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자가 치유 능력을 이용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콜라겐 형성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커피나 술 이런 게 몸에 탈수를 일으켜요.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겐 만들고 싶은데 자극도 많고 너무 좋아. 근데 물이 없어. 그럼 못 만들잖아요. 술이나 커피를 한 달 정도, 아니면 우리 스커트라 보통 이제 고객님 하시면 보통 한 3개월에 걸쳐서 한 달 간격 3번 받으시는데 3개월 동안 최대한 좀 멀리 하셔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3-4잔 드시는 분도 한 잔을 줄여라. 이렇게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이제 운동해도 되냐 하시는데, 저는 운동 많이 하시라고요. 하루 30분 정도, 뭐 중등도 강도에 하루 2-3회 정도 운동을 하시면은 오히려 그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미오신 호르몬 물질들이 콜라겐 형성에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러닝하고 나서 딱 얼굴 샤워할 때 보면 어때요? 발그레는 탄력 있어 보이죠? 실제 탄력 물질 형성돼서 그런 거거든요. 콜라겐 형성 확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전 적절한 운동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엄청 제일 좋은 시술은 일단 스컬트를 하시면 얼굴에 살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피부도 얇으시고 이런 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데, 가장 하시면 좋은 게 써마지 울세라. 써마지는 일단 이제 진피층에 콜라겐 형성 확 촉진시켜가지고 얼굴을 전체적으로 순두부처럼 부들부들하게 해주고 모공 잔주름,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써마지랑 같이 하셨을 때 얼굴 볼륨이 적절히 형성되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이 탄력이 확 감이 생기기 때문에 만족도가 제일 높은 시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얼굴에 난 살이 많아. 근데 약간 땅콩형이고 눈밑은 꺼져 있어. 그런 분들 스컬트를 하시고 상대적으로 이 심부볼이 처져 있다. 이런 분들 울세라 시술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이 심부볼과 팔자 라인이 자연스럽게 당겨지면서 계속 리프팅이 되고, 이 꺼진 부위는 스컬트라로 자연스럽게 채워지면서 얼굴 라인이 훨씬 더 라운드하고 둥근 그런 느낌의 볼륨아틱한 얼굴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스컬트라를 시술하는 병원들이 많이 요새는 이제 많아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스컬트라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그리고 시술 케이스가 많은 병원들에서 시술하셔야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의 얼굴은 다 다양하거든요. 스컬트는 시술을 할수록 점점 이 실력이 증가하게 돼요. 케이스가 많은 곳, 시술이 많이 하는 곳을 위주로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약간 필러를 많이 하는 곳에 또 하면 좋아요. 왜냐면
필러도 결국 볼륨아이징 시술이고 스컬트라도 일종의 볼륨아이징 시술이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어떻게 볼륨을 줬을 때 리프팅도 되고 볼륨이 잘 형성되고 얼굴이 매끄럽게 되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필러를 특히 잘하고 많이 하는 곳에서 하시면 더 만족도가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땅콩이 얼굴이다. 특히 나 얼굴에 살이 너무 없다. 옆볼이 꺼져 있다. 눈 밑도 많이 패여 있다. 환자도 너무 꺼져 있다. 그런데 필러는 좀 무섭고 싫다. 이런 분들은 스컬트라 시술을 가장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피부가 좀 약간 얇고 쭈글쭈글하고 탄력이 없다. 이런 분들도 얼굴 전체적으로 스컬트라 시술을 이제 해주시면은 전반적으로 탄력감이 증대되고 모공과 잔주름이 개선되고 전체적으로 톤업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스컬트라 시술을 가장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